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듯 지능은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경험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능이 높은 정도가 아닌 정말로 드물게 나타나는 엄청난 지능, 바로 우리가 천재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천재성도 유전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천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천재성 자체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가족이 대체로 평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천재라는 말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에는 IQ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나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천재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천재는 이들조차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꿰뚫어보는 매우 드물고 독창적인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전역학의 창시자 뉴턴, 상대성 이론으로 시공간의 개념을 바꾼 아인슈타인, 양자전기역학의 핵심 기여자 파인만, 독창적 수학 공식을 쏟아낸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 현대 컴퓨터 구조의 기초를 세운 폰 노이만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 중에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평범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전기 장비를 만드는 중산층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주부였습니다. 수학 천재 라마누잔의 아버지는 옷가게 직원이었고 어머니 역시 집안일을 맡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폰 노이만은 부유하고 교양 있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풍부한 교육을 받았지만 역시 가족 중에 천재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천재의 부모는 반드시 천재다라는 법칙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천재성이 꼭 유전으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에도 1869년 통계학의 선구자인 프랜시스 골턴은 유전적 천재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천재성이 유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은 유전된다고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가 사례로 든 인물들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대가족이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그의 사촌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영국의 의사이자 발명가인 이레즈머스 다윈, 그리고 많은 발명가와 산업가를 낳은 웨지우드 가문이 친척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영리하며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천재성이 그들이 공유한 유전 때문인지 당시 귀족이었던 그들이 누린 상류층의 교육과 기회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아 과학적 검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학은 현재성과 유전의 관계를 밝혀냈을까요? 신경유전학자이자 뇌과학자 케빈 미첼은 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에서 현대 과학이 밝힌 유전과 환경, 경험의 영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천재성 자체가 유전된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능 그 자체는 확실히 유전력이 높고 쌍둥이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됩니다. 또 상위 2% 이상의 지능 집단에서도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누잔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상위 0.01% 이상 수준의 극소수의 창의성, 혁신성, 독창성 같은 천재성의 본질은 여전히 유전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성의 유전과 관련해 제기된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 돌연변이 효과라고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자폐증은 종종 부모의 정자나 난자에서 발생한 신생 돌연변이로 발생하는데 이따금 뛰어난 암산 능력이나 기억력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된 능력인 서번트 능력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서번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방대한 사실, 날짜, 숫자 등을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한 번 들은 곡을 정확히 연주하거나 대단히 빠른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있거나 복잡한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고 조립하거나 지도, 건물 구조를 완벽히 기억하는 등의 일반인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번트 능력은 자폐적 특성과 더불어 공감각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공감각은 한 감각 자극이 동시에 다른 감각 경험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숫자를 보면 색깔이 자동으로 떠오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특정 색이나 형태가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숫자를 다루는 공감각의 소유자는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인지신경과학자 제이미 워드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각자가 감각 과민 양상에서 자폐인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서는 자폐와 같은 어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부 수학, 물리학 천재들이 자폐적이거나 공감각적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폐인 모두가 서번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약 10% 정도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번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설은 천재성이 특정한 유전자 변이 조합에 따른 질적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천재성이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우연히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변이들이 우연히 모여 질적으로 전혀 다른 뇌 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같은 유전자 변이 조합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각기 분리되어 나타나므로 그만큼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재가 있는 가족들은 평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전자 변이들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전학에서는 에피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 변이가 플러스 1, B 변이가 플러스 2 효과를 준다고 해도 둘이 함께 있을 때 단순히 플러스 3 효과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플러스 1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론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인물들에게 쌍둥이가 있어야 두 사람이 같은 천재성을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면 그 쌍둥이 형제는 아인슈타인만큼의 천재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천재들의 뇌가 유전체의 설계보다는 발달 과정의 우연한 변동성 때문이라는 가능성입니다.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발달 시스템에서는 단순한 잡음으로 아주 드물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구성 요소와 하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대개 상쇄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런 우연한 변화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별다른 큰 차이는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극히 드물게는 시스템의 잡음이 우연하게 일부 매개 변수 조합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잡음들이 우연히 특정한 방향으로 합쳐져서 뇌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능성 역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복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비교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남긴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천재성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현재까지 과학은 그 답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